자, 옛말에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습니다만 여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 제일 가는 천석군 절의 여인 조마님 댁입니다. 남편 잃고 홀로 이 큰 재산을 일궜으니 그 성정이 오죽 대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마당에는 서리빨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고 며느리 옥분이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군요. 내 인연, 내가 장독대 항아리를 반짝이게 닦아놓으라 했거늘 물기가 그대로지 않느냐? 내 정성이 그따위밖에 안 되느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다시 닦겠습니다. 이때 대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열립니다. 며느리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 집안의 유일한 골칫덩이이자 옥분이의 남편인 만석이가 대낮부터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미가 평생을 모은 재산 아들이 술값으로 다 날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꼴을 보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마누라 잡지 마시고 저 돈 좀 주시오. 술값이 모자라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이 썩을 놈. 내 놈이 정신 차릴 때까진 엽전 한 입도 없다. 썩 꺼지지 못할까? 아들은 쫓겨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조마님은 옥분이를 사랑방으로 부르더니 글쎄 광에서 꺼내온 콩서말을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붓습니다. 검은 콩, 흰 콩, 팥, 좁쌀까지 뒤섞인 꼴이 마치 옥분이의 어지러운 마음속 같습니다. 이걸 밤새 다 구분해 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밥도 주지 않겠다니 공쥐 팥쥐 계모가 따로 없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날이 밝기 전까지 썩은 것과 성한 것을 낱낱이 가려놓거라. 하나라도 섞이면 각오해라. 어머님, 이 많은 걸 하룻밤새 해요? 제발, 너무하십니다.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가는 조마님. 하지만 닫힌 문틈 사이로 마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밤은 깊어 삼경인데 옥분이 방의 호롱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옥분이는 콩 하나를 팥 하나를 눈물로 골라냅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술 퍼마시고 코를 고는데 이 어린 며느리는 무슨 죄로 이 고생을 사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착해 빠진 옥분이는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네요. 애구구, 저 고운 손이 나무 껍질이 다 되었네. 다 되었어. 거의 다 됐어. 이것만 하면 어머님도 내 정성을 알아주실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각 방문 밖 마루에서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만석이는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고 그 옆에는 어이고 깜짝이야.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조마님이 그림자처럼 서서 며느리 방을 엿듣고 있지 뭡니까? 보통 시어머니라면 아직도 안 자냐고 호통을 칠 텐데 조마님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옥분이의 끈기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주모, 깍두기 국물 좀 더 주시오. 쿨럭.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며느리가 아들 놈보다 100배 낫구나.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옥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그 산더미 같은 콩을 다 골라냈지요. 하지만 조마님의 눈에 자비란 없습니다. 수만 개 콩알 중에서 기었고 흠집난 콩 하나를 집어들고는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쫓겨나게 생긴 옥분이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조마님의 입에서 뜻밖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눈을 폼으로 달고 다니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짐을 싸서 한양으로 떠나거라. 네? 한양이라니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한양행이라니요. 조마님은
옥분이 손에 작은 비단 보찜 하나를 쥐어주며 마포나루 김거상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시골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옥분이에게 한양이라니 이건 호랑이 굴에 토끼를 던지는 격 아닙니까? 자, 무대는 이제 한양의 유기전 장터로 휙 하고 바뀝니다. 시골 구석에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옥분이가 난생 처음 이 번화한 한양 땅을 밟았으니 오죽 어리둥절하겠습니까?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한양 바닥에서 옥분이는 시어머니가 들려보낸 조그만 비단 보찜 하나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서 있습니다. 저 보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지나가던 똥개도 모릅니다. 단지 마포나루 김거상에게 전하라는 불호령만 있었을 뿐이죠. 사람들의 치이고 짐수레에 밀리며 옥분이는 물어물어 겨우 김거상의 상단을 찾아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간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내 인연 하고 쫓아낼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억지로 참고 드디어 의리의리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저 개성에서 온 조마님 댁 며느리입니다. 어머님께서 이 물건을 전해드리고 값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보찜이 열립니다. 과연 천석군 조마님이 보낸 물건이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도 들었을까요? 그런데 웬걸? 비단 보자기를 풀자 나온 것은 녹이 잔뜩 쓴 녹그릇 하나와 다 찢어진 낡은 장부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걸 본 김거상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옥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뭡니까? 허허, 천하의 조마님이 노망이 나셨나? 이딴 고물단지를 돈으로 바꿔오라고? 김거상은 녹그릇을 바닥에 댕그랑 던져버립니다. 옥분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쓰레기를 보냈나 싶어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데 그때 김거상이 뱀 같은 눈빛으로 묘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이복의 세댁, 빈손으로 가면 쫓겨날 텐데 내 그 딱한 사정을 봐서 후하게 쳐줌세. 대신 그 낡은 장부책만 내게 넘기게 은자 100냥을 주지. 은자 100냥이라니요. 쌀을 수십 가만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조마님이 원한 건 고작 몇 푼이었을 텐데 100냥이라니. 이건 옥분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김거상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장부책에 거금을 건네는 걸까요? 옥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눈 딱 감고 저 돈을 받으면 술 주정뱅이 남편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도 안 보고 등 따습고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옥분이의 심장이 방망이질을 칩니다. 저 낡아빠진 장부책이 뭐라고? 김거상은 침까지 튀기며 돈주머니를 들이밀까요? 옥분이의 손이 떨리며 은자 쪽으로 향합니다. 아, 이대로 넘어가나요? 옥분아, 그 돈 받으면 네 팔자가 피는 거다. 자, 어서. 아무도 모를 걸세. 눈 딱 감고 넘기게나. 그런데 그 순간 옥분이의 머릿속에 지난밤 꼬박 세우며 곤란했던 썩은 콩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은 콩을 골라내던 그 손끝의 감각. 김거상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옥분이는 본능적으로 썩은 콩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못 드립니다. 어머님은 값을 받아오라 하셨지 장부를 팔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거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맹랑한 년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 썩 내놓지 못할까? 얼씨구 보십시오. 순둥이인 줄 알았던 옥분이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김거상이 소리를 지르며 하인을 부르려 하자 옥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보찜을 싸들고 주랭랑을 칩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왠지 모르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백냥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켜낸 저 낡은 장부책, 도대체 저게 뭐길래 김거상이 저리 안달복달했을까요? 돈보다 신용이라 하셨어. 어머님이 콩을 고르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건 시험이었어. 그제야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콩 고르기가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키워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깊은 뜻이었음을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옥분. 과연 호랑이 시어머니는 백냥을 걷어차고 온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옥분이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철없는 남편 만석이는 그럼 그렇지 하며 혀를 찹니다. 백냥을 발로 차버리고 고작 헌책 나부랭이를 들고 왔으니 당장이라도 쫓겨날 판입니다. 조마님은 매서운 눈으로 옥분이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빈손이야? 그 돈을 그냥 넙죽 받아왔어야지. 그래. 김거상이 그 장부를 보고 뭐라더냐? 은자 백냥을 줄 테니 장부를 넘기라 했습니다. 허나 어머님 물건을 함부로 팔 수 없어 도로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생 웃음이라곤 모르던 조마님의 입가에 빙그레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낡은 장부책은 김거상이 조마님 댁에 빚진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김거상은 그 장부만 없애면 빚을 안 갚아도 되니 백냥으로 옥분이를 꼬드겼던 것이죠. 만약 옥분이가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 장부를 넘겼다면 조마님 댁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겁니다. 썩은 콩을 골라내듯 옥분이는 김거상의 썩은 속셈을 정확히 걸러낸 것입니다. 장하다, 내 며느리. 내가 백냥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가문을 지켰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이고, 조마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가 혹여나 사기라도 당할까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킨 거상 수업이었던 겁니다. 밤새 콩을 고르며 길러진 그 인내심과 눈썰미가 결국 집안을 살린 것입니다. 자, 받아라. 이게 우리 집안 곳간 열쇠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어머님 뜻을 받들어 잘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이는 조마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양에서도 소문난 큰손 옥분 상단의 대행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꾼 남편 만석이요, 마당 쓸고 장작 패며 마누라 눈치 보느라 술 끓은 지 오래랍니다. 허허. 겉으로는 독해 보여도 속에는 꿀단지를 숨겨뒀던 시어머니와 그 뜻을 알아챈 지혜로운 며느리. 이 고부의 이야기가 각박한 요즘 세상에 따뜻한 콩국물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얼쑤.